삼성전자 뭐 주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사놓고 자녀한테 물려준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많이 하시죠. 그렇게들 흔히들 얘기하시죠. 그렇죠. 예. 굉장히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량주에 예. 묵혀서 투자하는 거. 예. 내가 언제 이거를 팔아야 된다 뭐 그런 거에 좌지우지 되지 부담이 않기 없어야 위해. 되고. 네. 네. 그거를 막아버리는 게 내 마음대로 이거를 결정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투자 상품 트렌드 시간이고요.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 주식 투자로 폭망하는 세 가지 방법. 오늘 키워드는 좀 셉니다. 폭망. 네. 재밌게 잡아봤어요. 네. 주식 투자로 폭망하는 방법. 예.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죠. 주변에. 예. 투자를 잘못하면 뭐 또 사실은 그럼요. 이게 돈이 사실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전세금 빼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그건 좀 심한 것 같고요. 절대 안 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주의할 부분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키워드로 말씀해 주시고 싶어요? 그 주식이라는 건 사실 내 노후를 위해서 좀 많이 필요한 상품이에요. 몰라서는 안 되는 상품이긴 해요. 그렇죠. 왜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1%대가 아니죠. 0% 네, 기준금리로 맞습니다.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이금융권이 아니고 그냥 일반 은행에 가서 1년짜리 돈을 묶어봐야 네네. 1.3% 나오나요? 이 72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돈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네네. 72 나누기 수익률 하면은 두 배로 불려지는 시간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3%면 얼마나일까요? 3, 2, 6에 3, 4, 12. 24년이네요. 24년이면 두 배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요즘 금리가 만약에 1%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72년 걸리는 거죠. 72년 걸리는 네네. 거죠. 아, 방법이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럼 결국에는 이 72라는 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밑에 있는 분모를 올리는 그렇죠. 것밖에 투자를 할 수밖에 방법이 없는. 그게 결국에는 뭐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좀 더 나아가시면은 뭐 요즘 동학개미 운동에서 핫한 네. 주식 네. 같은 것도 투자를 안 하고는 우리 노후가 네. 대비가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투자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 요렇게 하면 폭망한다. 네.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폭망법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망하는 세 가지 방법. 망하는 세 가지. 네. 첫 번째가 초보 주식 투자자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네. 대출이라고 생각해요. 신용으로 사는 거. 그렇죠. 아니면 은행에서 돈 빌려서 사는 거. 네네네. 네네. 일단 세 번의 단계를 거쳐요. 네. 보통 이제 초보 주식 투자자가 대출을 시작하게 되는 게 네. HTS라고 하잖아요. 네네. 아니면은 뭐 어플리케이션이고 거기에서 주문을 낼 때 네. 최대라는 버튼이 있어요. 최대 버튼. 삼성전자를 딱 클릭을 하고 거기에 주문 유형에 최대, 현금 네. 뭐 이렇게 네, 되거든요. 네, 네. 최대로 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3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300만 원이 있으면은 유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뭐야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증권회사가 꼬우는 거잖아요. 너무 좋죠. 시청말로 증권회사는. 이게 탁 이렇게. 예. 수수료가 3배가 나오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300만 원의 주식을 내 돈이 300만 원 있다. 네. 300만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네. 이 주식이 등락을 거듭하는 거에 맞춰서 내 돈이 움직이는 건데 네. 레버리지를 3배까지 일으켰다? 그러면은 300만 원으로 1000만 원짜리 주식을 살 수 있게 증권사가 제도화를 시켜놨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식이 3% 떨어지면 나는 10% 손실을 보는 거고 30% 떨어졌다. 내 돈은 완전 깡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출은 그런 식으로 이제 초보 주식 투자자가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은 맛에 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아까 실수로 이제 주문을 냈는데 보통 네. 이제 우리 투자할 때 초심자의 행운이 따르지 않습니까? 예. 그냥 300만 원으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모르고 딱 덜컥 샀는데 이게 네. 올라버린 거야. 한 10%만 올라도 100만 30%. 원이면 작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시고 신용거래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라는 거를 눌러가지고 하는 게 이제 미수주문이라고 하는 예, 거고요. 예. 그 빚은 3일 안에 갚으셔야 돼요. 네네. 네, 그럼 그게 가장 위험한 대출의 형태고 그거 외에 좀 한 6개월 정도까지 이제 대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뭐 신용 대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내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증권사가.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대출을 제가 초보 투자자들한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레버리지가 이 변동폭이 주식에 비해서 더 커지기 때문에 위험한 네. 것도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시기를 팔 수 있는 시기를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하. 네. 맞네요. 네네. 삼성전자 뭐 주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사놓고 자녀한테 물려준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렇게들 흔히들 얘기하시죠. 그렇죠. 예, 이거 안 오르면 자식한테 줄 거야. 언젠가는 오를 거니까. 증여하면 된다. 네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량주에 예. 묵혀서 투자하는 거. 예. 이 컨셉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백그라운드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그런 게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언제 이거를 팔아야 된다, 뭐 그런 거에 좌지우지 되지 부담이 않기 없어야 위해, 되고. 네. 네. 그거를 막아버리는 게 대출입니다. 결국 대출에서는 내 마음대로 이거를 결정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 대출 투자는 해서는 안 안 된다. 된다. 아,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초보에 한해서입니다. 네네. 두 번째는 어떤 걸 두 번째. 네. 네, 두 번째. 이건 뭐 제가 자꾸 좀 약간 싼티나는 단어를 좀 픽하는 것 같긴 한데 아, 예. 몰빵하는 투자는 지양하셔야 된다. 아, 몰빵 투자. 네. 정말 이거는 제가 대출하지 말라고 고객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되게 수용 잘하세요. 대출은 안 할게, 현금으로만 할게 하시는데 몰빵 투자는 제가 설득이 잘 안 되는데 아. 분산 투자 하라는 거죠. 몰빵 네. 투자하면은 망한다는 거는. 네. 근데 분산 투자 재미없어요, 사실. 아, 그렇죠. 없죠. 만약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 때는 얘가 간다. 얘는 오른다. 그렇죠. 아,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주가가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이 5만 원짜리 주식은 뭐 곧 10만 원으로 간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몰빵. 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놓기보다는 딱 한 놈만 하고 싶잖아요. 델놈델.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말로 델놈델. 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뭐 물론 이제 주식을 어떤 상품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접근 방식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뭐 여러분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식은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 뭐 정기 예금보다 조금 높은 금리를 네. 추구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정의를 내려보면 몰빵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몰빵을 하게 되면 만약에 뭐 어떤 종목에 몰빵을 했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30%를 벌었어요. 기분이 좋죠. 네. 근데 이게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게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느냐는 말인 거죠. 그 버크셔서웨이의 워런 버핏이 연평균으로 낸 수익률이 한 21%였다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리 몰빵 투자를 하면은 그거는 그냥 넘어버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는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내 노후를 위해서 뭐 연평균 4 내지 5%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투자를 하고 싶으면 몰빵 투자를 해서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네, 네. 적절히 분산 투자를 해서 그래서, 뭐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버는 뭐 이런 네, 네. 것들을 하는 그런 게 전략이 좋지 맞다. 않을까. 이고 예. 그리고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세 번째 이렇게 하면 폭망한다.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나요? 폭망법이 이제 한강 가기 위한 가장 좋은 예. 폭망법이 하나 너무 핫한 단어입니다. 좀- 한강은. 좀 네네. 자제를 해야 되는. 예. 저는 뭐 묻지마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아. 묻지마 투자가 뭐냐? 일단 옆집 철수 엄마가 사라고 그러면 사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게 네.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뭘 하면 그걸 그냥 따라가는 맞아요. 이런 심리가 확실히 사람들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더 문제는 싫어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면 배가 아프거든요. 이 사람이 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것 같으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같이 예. 들어가는 한국 야, 사람들이 그것도 굉장히 문제네. 많아요. 그죠? 네. 묻지마 투자는 결국에는 뭐 내가 사려는 종목에 대한 확신 혹은 뭐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네. 단순한 소문에 의한 네. 투자 이런 것들. 예. 이거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해요. 왜 안 해야 되는지. 하나는 일단은 우리가 뭐 홈쇼핑 같은 거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홈쇼핑에서 뭐 살 때 저도 한 1시간 동안 계속 쳐다보다가 사요. 10만 원짜리 소비를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입한단 말이에요. 네. 이상하게 주식은 사이버머니예요. 그렇죠. 막 그런 게 투자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0분 만에 네. 사고 네, 누가 네. 사라 그랬다고 사고 예. 이런 거는 일단 절대로 뭐 이제 건강해질 수가 없는 투자인 거죠. 두 번째는 종목은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요 나중에.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고객들 만나다 보면 네네. 주가의 흐름하고 확신이 같이 움직여요. 아하. 네. 일단 뭐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거기에 어떤 사람한테 정보를 들어가지고 A라는 종목에 투자를 했다. 이 종목이 상승하면 확신도 올라가요. 어허. 역시 내가 주식 제일 잘해. 예. 이 종목은 올라갈 거야. 예, 예. 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지고 있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올랐을 때 안 팔죠. 올랐을 때 팔아야지 이제 수익이 실현이 되는 건데. 예, 예. 거꾸로 진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샀다라고 쳐도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확신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런 케이스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소문에 듣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팔아야 된다는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되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싸졌을 때 더 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한 거는 주식을 이렇게 하면 폭망한다를 말씀 주셨는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제 레벨업을 하려면 이제 초급에서 중급, 중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중수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 바닥에. 예. 그러니까 최대한 내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에다 그냥 어떤 종목만 써도 리포트가 쏟아져 나와요. 맞습니다. 리포트 알아요. 되게 고통스러워요, 읽는 거. 네네. 뭐 어렵죠. 읽기 어려워요. 뭐 맞아요. EP는 뭐고 PER은 뭐고 뭐 같은 말인데 똑같이 써놓지 않고 막 그런 것들 많은데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뭐 어떤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는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매크로도 알아야 되니까. 지면 신문은 아니더라도 경제 뉴스는 꼭 챙겨보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주식 투자 폭망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대출로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몰빵하시면 안 되고 분산 투자하셔라. 세 번째로는 묻지마 투자는 하지 마시라. 옆집 순이가 샀다고 사지 마시라. 요 얘기는 정말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중수로 나가기 위해서는 좀 뭐 리포트도 보시고 공부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